음성 채팅하고 영상을 켤 수 있는 거를 일단 꺼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혹시라도 질의응답 시간에 그때는 음성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권한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채팅으로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사용 방법 한번 더 보내드릴게요. 채팅창에다가 채팅창은 이제 우측 하단에 채팅 눌러주시면 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요. 그냥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하셔도 되는데요. Q&A를 이용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따가 질문을 한 번에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책 지틀기로운 일상생활의 자동화라는 책을 집필한 주방현, 그리고 윤명희, 그리고 이동호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각자 소개는 진행을 하면서 그냥 짧게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희 집필자분들, 얼굴이 보이시죠? 저희 조그만하게, 지금 보이실 건데, 그래도 이따가는 좀 큰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은요, 유튜브에 약간 편집을 해서 올라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앞에 놓치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혹시라도 어떤 인터넷 영향으로 인해서 버벅이거나 아니면 잠깐 끊기거나 아니면 잠깐 뭐 일정이 있어갖고 나갔다 들어오셔도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순서는요, 일단은 제가 이 책을 왜 저희가 집필을 했는지, 그리고 이 책이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 출간이 되긴 했지만 이게 워낙 또 빠르게 지나잖아요. 이 모든 기술이라는 거, 트렌드라는 게 워낙 빠르게 지나다 보니까 이 책보다 약간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그리고 이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 윤명희 저자님께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챗GPT 말고도 또 이제 구글 바드, 어제 며칠 전에죠. 며칠 전에 바드가 이제 제미나이로 바뀌었죠. 제미나이로 바뀌었는데 제미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동우 저자님께서는 마지막에 이제 영상 관련해 갖고 이게 AI를 활용을 해갖고 이제 실무에서 어떻게 영상을 제작을 하셨었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책 안에 있는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아마 오신 분들은 다 책을 구매하셨거나 혹은 이 강의가 끝나고 이 연수가 끝나고 책을 구매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저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한번 가운데 보면은 손바닥 모양이 하나 있을 거예요. 손바닥 모양이. 그 손바닥 모양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다양한 반응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반응을 하면서, 따봉도 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저자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제 디지털 융합지식 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을 이제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이사진들이고요. 저희 셋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AI뿐만 아니라 디지털 활용에 관련된 책을 한번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좀 이런 디지털 활용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화제인 인공지능, 챗GPT뿐만이 아니라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각의 이제 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생산성이나 아니면 업무 자동화 쪽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도 하고, 그리고 그쪽에 대해서 뭐 강의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자체가 그런 쪽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윤명희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이제 에듀테크 큐레이터도 하시고요. 그리고 구글 또 공인혁신가세요. 그래갖고 이따가 제미나이를 또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라이프 스킬즈 이동호 대표, 저희 현재 이사님이신데, 협동자 이사님이신데, 현재 현직에서 또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 제작 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18만 채널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제가 채팅창에다가도 몇 번을 보내드렸는데, 이제 저희끼리 대화를 하게 될 때는 채팅창을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투표를 아마 오늘은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투표라는 거, 그리고 질문을 Q&A를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들으면서 좀 중요한 얘기가 있다. 아니면 내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하실 때는 이제 노트를 눌러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약 보관, 나는 이 중요한 거를 다른 사람들하고 좀 공유를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요약 보관함에다가 글을 입력을 하시면은 다른 분들하고도 같이 노트 작성인 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트랜스크립트. 물론 이제 우리끼리는 다 한국어로 대화를 하긴 하지만, 이 세션 같은 경우는 저희 책 193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말을, TTS로 해갖고, STT죠. STT로 해갖고 제 말을 텍스트로 받아 적은 다음에 이거를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크립트에서 만약에 영어나 혹은 뭐 일본어, 중국어 뭐 이렇게 다른 언어로 변경을 하시면은 제 발음대로 적혀진,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제 발음대로 받아 적어진 다음에 그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거 역시 생성형 AI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머리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것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가 책 제목이 챗GPT니까 챗GPT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2016년도에 이제 알파고를 만났었습니다. 알파고를 만났었는데 사실은 알파고는 특정인 딥마인드 연구진들 혹은 이세돌 구단, 그리고 이제 몇몇 선택받은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었죠. 하지만 챗GPT가 나오면서 저희 같은, 사실은 저도 코딩을 배웠다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거나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도,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학위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저처럼 학위는 없지만은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누구나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바로 챗GPT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챗GPT를 이제 저희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지금 챗GPT가 이제 무료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요. 대신 이제 누구나 사용 가능한 거는 이제 3.5 버전이죠. 3.5 버전. 우리가 사실은 챗GPT 처음 나왔을 때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 처음 나왔을 때 만난 건 3.5였었고요. 그리고 그때 정말 똑똑하다. 내가 말하는 거를 다 대답해 준다고 해서 되게 놀랐던 게 불과 1년 조금 지났습니다. 하지만 4월인가요? GPT-4가 나오면서 GPT 3.5는 약간 GPT-4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똑똑하지 않은 인공지능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3.5도 웬만한 저보단 똑똑한 것 같더라고요. 3.5도 웬만한 사람들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GPT 플러스가 나오고 이제 유료 사용자들, 그래서 3시간에 40번 활용할 수가 있고요. GPT 팀 버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 엔터프라이즈가 나왔을 때는 500명부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실망을 했었었는데, 다행히 GPT 팀 버전이 나와서 2명 이상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 계약을 맺게 되면은 월 $25, 그리고 그냥 달달이 안 되겠다 하면은 $30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주요 LLM 챗봇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챗GPT가 가장 앞서 나가는 거는 현재까지는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챗GPT-4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로드와 제미나이 그리고 라마가 있는데, 일단은 클로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챗GPT에서 같이 오픈 AI에서 2020년도까지 같이 GPT-3까지 만들었던 연구진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클로드라는 회사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챗GPT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핵심 연구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서 최근에 이제 런칭을 한 거고요. 라마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냥 이거 쭉 읽어보시면서 그냥 키워드로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 챗GPT는 다재다능합니다. 그리고 클로드는 안정성. 그래서 클로드는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강화학습을 할 수 있는 챗봇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요. 그리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래밍 능력, 수학적 사고력 이런 것들이 좀 강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마 같은 경우는 창의적인 해결 능력을 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에 있는 것들은 이제 각각의 회사에서 그리고 유저들이 말한 특성들을 제가 정리해서 만든 테이블입니다. 화면이 안 움직이나요? 화면이 안 움직이고 있을까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실래요? 움직이던데 아까. 네, 지금 괜찮아요. 네. 아마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새로 고침 한 번만, 새로 고침 한 번만 세션이 멈출 수가 해주시고요. 있어요. 네. 그래서
주요되는 챗봇을 비교를 하면 이렇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나왔던 최신 자료인데요. 가장 이 인공지능 2023년 동안 가장 많이 이제 접속한 인공지능 어, 사이트를 이제 방문자 수를 나타낸 건데, 당연하게도 챗GPT가 이제 60% 거의 뭐 반 이상이죠. 네, 60%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캐릭터 AI, 그리고 퀼봇, 그리고 미드저니, 허기페이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바드 해갖고 이제 상위 6개 방문자 트래픽이 있는 건데요. 이것들만 보셔도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되는 건 챗GPT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상이 하나 있는데요. 조그맣긴 하지만 맨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봐보세요. 나머지도 물론 거의 뭐 수직이긴 하지만은 조금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구글 바드나 오픈 AI 같이 이렇게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도는 아니지만 약간 뭐 한 80도 정도로 네, 아주 가파르게 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 같은 경우는요, 이제 스마트폰 이후로 사실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아마 우리 주변의 부모님들이나 연세 있으신 분들 보시면은 스마트폰을 계속 고집을 하시다가 스마트폰으로 전환이 뭐 그렇게 뭐 1, 2년 사이에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어디 이렇게 강의를 가거나 하시면은 사실은 이제 60대 이상의 실버분들도 많으시고, 제가 지난번에는 한번 그 아이의 그 실버 세대, 그러니까 60대 이상 분들만 계신 약간 뭐야 될까요? 노인회? 네, 노인회 같은 곳에 가고 제가 강의도 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I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스 칸트로비치라고 해갖고 이 실리콘밸리의 동향을 다루는 이제 개인 그 리스트세요. 개인적인 이제 팟캐스트나 이런 거를 운영을 하시는 이제 그쪽 분야에서는 되게 알아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했던 말인데 저도 사실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돼갖고 퍼왔습니다. 제가 2023년도에는 이제 대규모로 다양한 일에 쓸 수 있는 AI 챗봇, 예를 들면 챗GPT, 뭐 바드처럼 그냥 다 해주는 거,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잘해준다기보다는 그냥 다재다능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였었다면은 2024년에는 이제 좀 더 특별한 목적에 집중한 AI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여기에서 열린 백쇼라는 그 에듀테크 전시회를 다녀왔었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AI가 정말 이제 이 교육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에 AI가 들어왔었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2023년까지, 예전도 아니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저 같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누구나 좀 이렇게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프로그래머를 고용을 해갖고 이 GPT API를 가져다가 AI를 챗봇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뭐 챗봇을 만들 수가 있었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그분들이 좀 어떤 기업들은 이제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주목을 받기도 했었었는데 이제 2024년이 돼가면서 23년도 이제 뭐 가을이 넘어가면서는 이제 기존의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이 거기에다가 AI를 딱 적용을 시키니까 예, 다른 하려고 했었던 혹은 잠깐 주목을 받았던 기업들이 네, 그 중에서 많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도에는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 기업들이 AI를 도입을 하면서 아마도 그런 쪽으로 다시 재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사실은 구글을 되게 잘 활용을 합니다. 구글을 잘 활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물론 지금 GPT-4가 정말 이제 가견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구글 워크스페이스 이따가 이제 우리 윤명희 저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이제 제미나이를 어스드 모델을 쓰려면은 이제 울트라 모델 쓰려면은 한 달에 약 31,0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20달러 정도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필런 역시 비슷한 금액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너는 둘 중에 뭐를 고를래 하면은 저는 제가 기존에 익숙한 구글 플러스 제미나이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콜라스 사용을 해갖고 물론 뭐 그것도 어떻게 뭐 구글 독스나 시트나 뭐 슬라이드에다가 갖다 붙일 수 있긴 하겠지만은 네, 결국에는 다시 또 다른 거에 적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기존에 지금 뭐 노션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들이 AI를 가져가면서 사람들이 처음에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지만은 다시 그쪽으로 복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기존에 있던 기업들 역시 AI를 활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유사한 AI API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챗GPT, 클로드, 라마, 뭐 구글, 제미나이 뭐 이런 API를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는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단순히 챗봇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해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를 제시를 해주는 그런 플랫폼들이 앞으로 2024년에는 더 빠르게 우리 유저들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장 인기 있고 주목받는 생성형 AI 및 도구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23년도 12월 기준인데, 일단 AI 연구하시는 분들은 퍼플렉시티나 허깅페이스 등으로 이제 언어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리플리케이트나 MLF 같은 데서 이제 데이터 관리를 하시고, 이제 음성 변환을 하시고, 뭐 이런 다양한 API를 가져다가 활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또 이거는 이제 그 CEO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 구글이 아니라 애플과의 그 법정 뭐 싸움이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했던 말인데, 만약에, 지금 빙이 구글보다 나쁘긴 하는데, 만약에 애플이 MS에다가도 같은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지금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모달로 해갖고 빙을 활용을 해갖고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파일럿을 활용을 해갖고 검색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빙으로 검색한다. 빙을 엔진으로 사용하는 것과 구글을 엔진으로 사용하는 것에서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같은 API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퍼플렉시티나 아니면은 구글에 기반한 검색 도구들이 훨씬 더 인기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책 157페이지에도 나오긴 하는데요. 이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과 검색이 만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약 982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고요. 무료 사용자도 제한 없이 3.5 모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책은 예스24나 아니면 교보문고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챗GPT 슬기로운 일상생활의 자동화라는 책을 거기서 구매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요, 유료 사용 시에는 GPT-4나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영상 이미지 검색 및 최근엔 이미지 생성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또 시간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빙과 GPT-4가 만나갖고 검색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구글과 GPT가 만난 요 모델 퍼플렉시티, 이것이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다. 하지만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API를 사용하는 건 똑같다 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느냐, 어떻게 내가 가지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라고 해서 저희 138페이지 책에도 나오긴 하는데요. 이 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AI OTT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회사 같은 경우도요, 최근에 1조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뭐, GPT뿐만이 아니라, 뭐, 클로드, 그리고 지금 뭐, 제미나이, 그리고 라마, 뭐, 다양한 챗봇을 이 안에서 한 번에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사용자 같은 경우도요, 하루에 100번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PT 3.5뿐만이 아니라요, GPT 3.5 터보도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셔갖고,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챗봇을 사용 가능한데, 이거는 나도 챗봇을 만들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만든 챗봇을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챗GPT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이따가는 이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실 건데, 저는 좀 이론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챗GPT 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GPT라고 해서 최근 11월 달에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마이GPT인데요. 자연어로 만드는 나만의 챗봇입니다.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챗봇을 말하면 얘가 알아서 챗봇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정말로 편안하게 누구나 챗GPT 챗봇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마켓플레이스에다 올려갖고 추후에는 수익 창출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겠죠. 사용자들끼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챗봇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무료 사용자들은 이걸 사용할 수가 없고, 지금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요. 항상 제가 챗GPT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유료 버전이 나오고 나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아직 제가 설문조사 할 때마다 7대3 정도로 한 70% 정도가 무료 사용자시고요. 그리고 30%가 유료 사용자인데, 그 중에 또 10%는 유료 사용을 하다가 이건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이제 그만 다시 무료 사용자를 복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끼리만 이제 서로 뭐 만들고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또 여기도 3시간에 40번의 제한이 또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사용을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는데 저희 책에 이제 204쪽에 보면은 제가 이제 미조 AI라는 거를 작성을 해놨는데요. 이 미조 AI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제 챗GPT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얘는 학습용 챗봇이에요. 근데 이 학습이라는 게 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뭐 배워야 될 것. 예를 들면 난 인공지능을 배우고 싶다. 그럼 이 미조 AI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가르치는 챗봇을 만들어 갖고 올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미조 같은 경우도 GPT스처럼 그냥 내가 학습 목표만 딱 입력을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자동 제작을 해줍니다. AI가. 그래서 자기 개발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현재는 무료 사용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거를 무료 사용자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고요. GPT-4 기반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무료 챗봇들 같은 경우는요, 3.5 기반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유료 버전이 곧 출시가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무료 사용 GPT-4 기반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자, 이어서 이 제미나이에 대해서 우리 윤명희 기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를 윤명희 저자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켜면 이게 가끔 세션에서 튕겨 나가는 현상이 있어서 카메라를 좀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그냥 하다가 튕겨 나갔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는 좀 잠깐 끄고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화면 공유 설명드릴 거라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화면 가겠습니다.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제미나이로 탈바꿈한 바즈. 사실 저희 책에 제가 이제 뭐 구글 관련 활동들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바드 부분을 좀 적기도 했었는데요. 저희 책에 보시면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챗 GPT 이야기보다 다른 AI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적은 의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요거 설명드리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사실은 제가 오늘 좀 비교를 해봤어요. 챗 GPT하고, 그러니까 오픈 AI사, 그 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그 다음에 코파일럿을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유료 버전에 힘이 실리고 있는 추세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이제 좋은 AI 쓰려면 돈을 내고 써라 뭐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챗GPT 플러스 같은 경우는 월 20불에 GPT-4를 구동 가능하지만 시간 제한이 있고요. 스토어 이용이 가능하다. 무료 버전은 3.5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제미나이 같은 경우 사실 제미나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잼미니로 좀 약간 애칭처럼 불리고 있는데요. 유료 요금제가 제미나이 이제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요금제가 나왔어요. 이건 구글 원 요금제와 좀 합쳐져서 새로 나왔는데 월 19.99불인데 사실 이 요금은 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구글 원 이제 용량을 더 쓰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그래도 좀 덜 되겠다. 왜냐면 거기서 조금 오른 거거든요. 제미나이 울트라를 구동해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일반 무료 버전에서도 제미나이 프로를 구동해 보실 수 있고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 드라이브랑 이메일이 연동 가능하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이제 코파일럿 프로라는 그 유료금이 있는데 월 20불이에요. 이제 오픈 AI의 챗 GPT랑 같은데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GPT-4를 접목해서 쓰실 수 있는데 무료 요금제로는 현재로는 이렇게 그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접목해 쓰실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왜 여기에 색깔을 칠했냐면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이 다음 장 먼저요. 우리가 일상에서 AI를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저는 이러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간 정보를 바탕으로 요약하고 정리하고 분석해주는 AI. 내가 필요한 정보를 사실 앞에서 이제 주방현 대표님이 퍼플렉스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그 AI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좀 인공지능하고 같이 찾아가지고 검색을 하고 그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요약하고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올해의 추세도 지금 AI 추세도 네, 모든 걸 다 잘하는 AI가 아니라 특수 목적을 가진 AI들이 점점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요약하는 그래야지 나한테 필요한 게 탁탁탁탁 와닿을 수 있는데 아직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그렇게 잘 못 쓰고 있죠. 사실은 저도 처음에 내가 가진 자료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거기서 뭔가 데이터를 얻는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막막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앞에서 저희 책에도 있지만 포 같은 거 보시면 PDF 파일을 올릴 수 있어요. 클로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내용을 올리고 여기서 질문을 해줘.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뭐 어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제미나이가 업데이트를
바드에서 제미나이로 업데이트 되기도 했지만 저희 이제 책에 제가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구글의 바드에서 지금은 제미나이죠. 제미나이의 확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른 것보다는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메일을 제미나이랑 연동해서 사용해 보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요약하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기로 했고요. 앞에 보시면 제미나이 아마 처음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아마 처음에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화면 나오실 거고 여기 사용해 보기 누르시면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화면을 하나 좀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미나이를 써보시면 이제 처음에 쓰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건데요. 여기서 조금 이제 봐주셔야 될 게 뭐냐면 그 구글의 제미나이도 바드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구글은 이제 우리나라를 2번째 정도의 업데이트를 해주긴 하지만 최초부터 업데이트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메뉴가 약간 저희 책에 설명드린 거랑 이번에 이제 제미나이로 업데이트해서 약간 바뀌었는데요. 위쪽에 있던 메뉴들이 이쪽 왼쪽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도움말을 가보시면 업데이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업데이트에 보면 이번에 업데이트 되었는지 좀 손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드가 2월 8일입니다. 오늘 12일이죠. 네, 2월 8일에 바뀌었어요. 바드가 제미나이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제미나이는 제미나이 프로 버전, 울트라 버전이 아니죠. 프로 버전까지로 구동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울트라 버전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새로운 요금제, 유료 요금으로 사용을 하면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였어요. 구글 원 서비스였고 우리나라 금액으로 29,000원이고요. 19.99달러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구글 원 스토리지에 포함되어 있던 뭐 2TB 스토리지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미 제공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2달간 무료입니다. 혹시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2달간 무료니까 사용해 보셔도 되는데 일단 영어로만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언어로 질문을 해도 답변은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답변이 나오면 번역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유료 요금제를 쓰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메일이나 드라이브 연동은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도움말이 있고 밑에 보시면 활동이 있고 아래쪽에 보면 설정이 있거든요.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실시간 대답할 건지 말 건지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테마라는 게 뭐냐면 이거 아시죠? 네, 화면이 이렇게 갑자기 어두워졌죠. 이렇게 만드시는 거, 뭐 시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시거든요. 요거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내 공개 링크는 제가 만들어놨던 링크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요 확장 프로그램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제 저희 바드 부분에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게 우리나라 한국어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게 저희 책이 인쇄 들어가기 하루인가 이틀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저희가 조금 직전에 업데이트가 돼서 열심히 업데이트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보시면 본인들 계정에서 만약에 들어가시면 이게 아마 꺼져 계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기본 설정은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지도, 항공편, 호텔,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데요. 워크스페이스는 꺼져 있어요. 이게 왜 꺼져 있냐면 그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내 지메일이나 드라이브나 독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그냥 마음대로 접속하게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켜주시면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연결하겠냐 이렇게 말이 나와요. 여기서 연결을 눌러주셔야지 제 워크스페이스랑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연결을 누르신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어떻게 쓰시냐면 세팅에서 사실 이 계정 제가 메일이 별로 없는 계정이라 제 지메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계정 제가 테스트용으로 얼마 전에 새로 만든 계정이라 이메일이 거의 없어요. 이런 이메일이죠. 이런 이메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네이버에서 공유에 관한 내용을 검색해서 요약해줘라고 해볼게요. 액세스에서 탐색을 하죠, 얘가. 지금 실제로 이제 얘가 그 구글 확장 프로그램에서 구글 문서 사용하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유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 달라고 했고요. 사실 이 제목에는 구글 문서 사용하기라고 되어 있지 공유라는 메뉴가 없어요.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냐면 구글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드라이브에서 검색하실 때 사실은 이런 제미나이나 이런 생성형 AI들이 나오기 전부터 구글 드라이브는 AI 검색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같이 검색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여기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지금 어디 확장 프로그램에서 가져와서 제가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공문서를 작성하실 때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드라이브에 이 문서를 참조했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구글 문서로 된 자료들도 있지만 PDF나 이런 자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포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서 저희가 PDF를 올려서 내용을 요약해 달라던가 뭐 이 내용에서 뭘 찾아 달라던가 이런 내용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그래서 이 드라이브에 지금 PDF를 하나 올려놨어요. 백제공주여라는 이 PDF 저희가 이제 테스트할 때 자주 사용하는 PDF인데 백제의 옛날 뭐 유적지라든가 역사에 대해서 나온 파일이에요. 여기서 제가 한번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제의 문서를 찾아서 내용을 정리해 주라고 해볼게요. 제가 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백제에 대한 내용들, 지금 저 문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해주죠. 그리고, 그 답안도 사실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2번, 3번 세 가지 답안을 예시로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럼 어느 부분에 더 내용을 요약해 달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와서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해서 이제 PDF를 굳이 어디 파일에 올려서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두고 거기서 요약을 해달라거나 여러 가지를 같이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뭐 무료 버전에서 충분하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챗 GPT를 쓰고 있지만 이런 PDF 요약 기능이라던가 문서 요약 기능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훨씬 더 유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챗 GPT 말고도 다른 대안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쓰시기에 나쁘지 않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셔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기능인데요. 알려드리면 골뱅이를 쓰시면 여기서 제가 어떤 확장 쓸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지메일 기능도 지금 제가 여기서는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여기서 메일에서 공한 아니면 누구누구의 메일 이런 것도 괜찮아요. 관계에 관한 메일만 찾아서 날짜 순으로 정리해줘.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메일에서 이런 내용들을 찾아서 여기서 바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메일 확인하고. 그러니까 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이 제 데이터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해 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구글 제미나이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신 것들을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다? 공유를 하실 때 다시 구글 독스나 구글 지메일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쓰기에는 제가 쓴다면 MS보다는 저도 사실 구글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쓴다면 MS보다는 구글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통신요금이 의외로 많이 막 나가서 알뜰 요금제나 이런 거 관심 많이 가지시는 것처럼요. 이 생성형 AI 관련 요금들도 알게 모르게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이걸 구독했는데, 뭐 이건 이 기능이 아니라 다른 걸 구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선택하셔야 될 때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퍼플렉시티에서 자료 검색해가지고 구글 문서에 붙여놓고 그 구글 문서의 내용을 나중에 다시 지금은 재미나이지만 예전에 바드에 가져와서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에도 한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내용을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확장 프로그램 내용은 책에도 짧게 소개가 되어 있지만 이제 제미나이로 이제 업데이트된 게 나흘 전이라 아마 책에는 이 내용이 없긴 할 건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희가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이동호 대표님 한번. 이동호 대표님, 저는 지금 제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카메라 못 켜고 있었는데 이 부분 좀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 영상 컨텐츠 부분입니다. 이 영상이라는 게 이전에는 그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영상을 공유했다면은 요즘에는 개인들도 영상해서 쉽게 올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모바일에서 이런 미디어 컨텐츠 손쉽게 제작도 전문가가 아니고 쉽게 나만의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영상 경우에는 유튜브를 한다거나 또는 내가 그 전문 분야의 지식을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또는 내가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만든 컨텐츠들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와서 영상으로 보여줘야 될 때 이럴 때 굉장히 또 많이 쓰이기도 하죠. 또 최근에는 뭐 쇼츠 굉장히 유행이 되면서 쇼츠 채널로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은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콘텐츠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기획 부분입니다. 기획 부분에 대부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챗GPT나 파일럿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되게 빠르게 시간 절약할 수도 있고 남는 시간 또 시간이 곧 돈이라고 볼 수도 있죠. 보통 기획을 할 때 2, 3일은 금방 잡니다. 한 곳에만 시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젝트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또 이제 붙는 인원들도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안 했고요. 자꾸 화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하는 그냥 간단한 거거든요. 거창한 건 준비는 안 했고요. 영상 컨텐츠를 만들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가장 널리 TTS부터 가장 간단하게 사용하는 편집기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상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 기획 부분, 작성, 시나리오 작성에 AI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렇게 AI를 많이 활용하니까는 시간을 끌 수 있겠더라고요. 자기 시간을 그 남는 시간을 가지고 더 다른 곳에다가 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존의 메타버스 ICC를 홍보하는 것들인데요. 간단한 정보를 주고 이제 여기 어떤 만들어 달라 했을 때 이렇게 스크립트로 만들어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틀 정도 걸릴 거를 거의 뭐 정리를 해서 영상 제작을 또 바로 진행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공개하기 어렵지만은 공기간에 컨텐츠를 만든 게 있는데요. 그것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AI에 도왔다고 하니까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퀄리티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AI로 하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들은 직접 수정을 해야겠죠. 를 사용할 때 뭐 3.5나 4.0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은 뭔가 좀 창의적인 이런 스크립트 작성 같은 경우는 4.0 유로 사용이 좀 더 저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입니다. 이 스크립트 영상을 제작할 때 이 기획 스크립트나 시나리오, 시놉시스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일단 주시자가 누구인지를 좀 알려줘야 돼요. 결국 이 영상을 보고 영상을 보는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할 것인지를 정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것들, 이런 영상을 보고 구매를 유도한다거나 또는 뭐 정보를 얻어가게 한다거나 그런 요점들을 챗GPT한테 프롬프트 잘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쓴 건데요. 여기에도 정보가 더 들어가면은 더 재미있게 보기도 합니다. 생각만 하면은 뭐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여기서 이제 또 아이디어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챗GPT나 코파일럿을 활용해가지고요. 유튜브 영상에 올라갈 것들을 20, 30대 타깃으로 코드 교구라는 그런 컨셉으로 스크립트를 만든 겁니다. 나와 있고요. 물론 요즘에는 AI로 전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퀄리티가 그렇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임의 그런 퀄리티가 아직은 안 해. 현재 저희가 기초적인 부분에서 이제 각 부분에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또 질문을 줬습니다. 여기서는 창의적인 형태로 좀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들은 이런 기획 부분이죠. 시간과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런 AI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적극드리는 권장을 만들어냈다면은 당연히 영상에 여러분들 직접 녹음을 하시고 성우를 고용하시거나 하셔도 되지만은 이 타입캐스트라는 것입니다. 타입캐스트는 다양성이 나옵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음성이 나오고요. TTS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신 대부분 컨텐츠, 뭐 쇼폼 컨텐츠는 80%가 대부분 이런 타입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원하시는 목소리가 되게 많아요. 영어, 일본어 뿐만 아니라 다른 스페인어도 있고 프로토도 있고요. 중국어도 있고요. 그 상황에 따른 캐릭터를 지정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쉽게 이런 좀 살짝 티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겠죠. 저희도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시는 그런 컨텐츠 성격에 맞는 캐릭터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면 여기다가 아까 작성한 것들 올려가지고 들어볼 수 있겠죠. 것들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는 빠르기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팁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타입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사용하면은 아마 좀 그 캐릭터 선택하는 게 제한은 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3분에서 5분 정도를 뽑아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로 사용한다고 해도 비싸고요. 한 달에 뭐 몇천 원 내지 몇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TTS 활용하시면은 그리고 전문가 성우 못지않는 퀄리티로 콘텐츠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궁금한 점 있겠죠. 편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편집도 되게 다양한 게 많습니다. 좀 하시는 분들은 뭐 프리미어 프로나 아니면은 그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뭐 그런 다음에 캡컷도 있고 브루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해석을 텍스트 뽑아낼 수 있고 텍스트 뽑아낸 거를 또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나 영상을 추천받아서 거기다 또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한 영상을 다 넣은 것인데요. 물론 이제 100% 정확하게 이 텍스트 뽑아내지 않지만 거의 정확하긴 합니다. 95% 정도요. 그래서 그 영상에 텍스트를 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또 다 자막으로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막을 뽑아내서 유튜브에 그 캡션, 그 자막을 씌울 수도 있고. 화면을 맞추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브루라는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영상도 편집할 수 있고 또 자막도 뽑아내나 입힐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다가 배경음이나 또는 AI 이미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AI 이미지를 여기다가 여기 자동으로 이게 지금 이미 사용을 했는데 여기 대사 중에서 선택하는 AI 이미지가 그 대사입니다. 그대로 따와가지고요. 여러분 프롬프트를 좀 설정해가지고 넣으면은 뭐 기쁘다는 말이 팔짝팔짝 뛰는 영상도 넣어요. 그 외에도 효과음이나 뭘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편집하신다 하시면은 브루라는 플랫폼도 추천을 드립니다. 책에도 나와 있고요. 분들도 한 30분 정도 플레이어 보시면은 쉽게 하실 수도 있고 무료 버전에서도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유료 버전으로 이제 한 달에 한씩 내면은 여기서 기능들이 살짝 또 오픈된 AI, 생성형 AI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한 그런 영상 편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짧게 진행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혼자서 1인에서 만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AI 도구들을 활용하시면 시간도 아끼고 좀 퀄리티 있는 영상들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또 어딘가에 또 제출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준비한 거는 네, 입니다. 영상은 저희가 아마 내일쯤에 유튜브에다가 올릴 예정이고요. 업로드 약간 이제 무음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만 살짝만 편집을 해갖고 네, 내일 정도에 아마 유튜브 제가 아까 전에 채팅창에다가 써드린
그 유튜브 주소에 디지털융합식 협동조합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우리 강우영님께서 질문을 하나 하셔갖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저기 윤명 저자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해봤을 때는 아직 페이지 수 용량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에 올라간 것들은 거의 다 확인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뭐 저희가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용량 제한이나 이런 거 드라이브에 올라갈 때는 없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브 자체 내에서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한 번 더 제가 추후에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릴 건데요. 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가 아닌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이 신청하실 때 적어 이메일로 이따가 한 10시쯤에 저희 그 웨비나 다 저희 오늘 했었던 네, 강의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이제 내일 올라갈 예정이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이나 아니면 Q&A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챗GPT를 쓰면서 이 책에 대해서 집필을 하면서 챗GPT에 대한 내용도 좋지만은 다른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 왜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제 API를 가져 쓰는 서비스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그 API가 챗GPT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챗GPT의 장점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플랫폼에다가 입힌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여기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더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본인들의 업무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포나 퍼플렉시티, 뭐 미조 등 뭐 다양한 이 인공지능 서 작성을 했고요. 혹시 오늘 뭐 웨비나나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하신 게 있으시다고 하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책에는 이게 약간 네, 반대로 나오긴 했는데 네. 이제 각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제작 그리고 좀 업무나 아니면 실생활에서 자신 이런 네, 라이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방법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적어놨으니까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책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없으실까요?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뭐 혹시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적어주시고요. 이슈가 많은 점, 네네.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네,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은 거다 보니까,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예전에 한번 예전이라기보다도 그냥 예류가 있긴 있었죠. 그렇게 그 GPT스가 처음 나온 것들을 약간의 해킹을 통해서 네, 정보나 아니면 올려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쉽게 볼 수 있게 근데 그런 것들은 해결이 된 걸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뉴스를 한 것 같고요. 네,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누출이나 보안 관련 이슈를 네, 한번 저희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AI가 인간의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나 아니면 좀 젊은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접속하는 그런 인공지능들은 대부분 요새는 로그인이나 아니면 회원가입 없이 사용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저희 뭐 책에도 적은 뭐 미조분한 인공지능들 중에서 이제 약간 교육 쪽으로 가 있는 그런 인공지능들은 대부분 이제 로그인이나 이런 거 없이 그래서 접속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끔 이제 물론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에요. 성인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회원가입을 해갖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없으셔서 네. 그러면은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하도록 하고요. 저희 협동조합 채널과 그리고 저희가 보내드린
저희가 보내드리는 그 강의한 맨 뒤는요, 저희와 엮여 있는 채널이 하나, 이렇게 에듀케이터 성을 하고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이 안에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인공지능 커뮤니티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한번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휴 마지막 날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